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199페이지 보시면 제3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여기서는 거의 세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세요.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워요. 요점을 유의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0페이지예요. 자, 네모 2번. 자, 현금 흐름의 적정. 현금 흐름을 다른 말로 현금 수지라고 부르죠. 현금 수지는요, 수익과 지출을 말해요. 자,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 현금 수지는 지난 시간 기출표를 보았지만 여기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 시험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면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먼저 괄호 1번 보시면 자, 영업수지가 나와요. 영업수지. 한 장을 넘겼더니 202페이지 괄호 2번 지분 복귀액이 납니다. 영업수지와 지분 복귀액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자, 박스에서 어떤 이 흐름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흐름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업수지와 지분 복귀액은요, 바로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를 보시면 자, 현금 수지 분석에서 자, 왼쪽은요, 영업수지가 나오고 오른쪽은요, 지분 복귀액 흐름이 나오잖아요. 자, 바로 영업수지와 지분 복귀액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업수지가 뭐냐 하게 되면 얘는 바로 소득이득입니다. 지분 복귀액은요, 바로 자본이득입니다. 자, 소득이득은 바로 부동산의 사용과 수익을 말해요. 사용과 수익에서 생기는 이득입니다. 얘가 소득이득이 되고요. 다음에 자본이득은 처분이죠.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이다. 이걸 합해서 현금수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흐름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요. 자, 상가를 샀습니다. 상가. 상가를 얼마 주고 10억 주고요. 그럼 상가의 목적은 뭡니까? 매 기간마다 따박따박 월세 수입이 들어오죠. 그래서 자, 10억 주고 상가를 샀는데 첫 해 임대료 수입은 1억 잡을게요. 다음에 1억 1천만 원 잡아요. 1억 1천만 원. 다음에도 1억 1천만 원. 다음에는 1억 2천. 또 1억 2천이다. 이렇게 임대료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5년 지나서 갖고 상가를 팔 수도 있죠. 팔자 처분합니다. 10억 주고 샀는데 얼마에 팔았지? 15억이에요. 15억에 처분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매 기간 동안에 따박따박 임대료 수익이 생기죠. 얘가 바로 소득이득입니다. 얘가 다른 말로 영업수지가 되고, 영업수지 계산. 다음에 10억 주고 샀는데 15억에 팔자. 5억 남았잖아요. 얘가 바로 자본이득입니다. 얘가 다른 말로 지분 복귀 계산입니다. 지분 복귀.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사용 수익, 처분이 모두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둘 다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것은 영업수지 계산이 되고요. 처분할 때는 지분 복귀 계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지금부터 하나씩 공부를 하겠는데요. 특히 우리 시험은요, 얘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수지에서 기초표를 보게 되면 무려 16번. 엄청 나왔거든요. 반면에 지금 복귀는 딸랑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영업수지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영업수지 흐름은 기본서 흐름이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그대로 옮겨놨는데요. 자,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옵니다. 이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소득의 종류가 5가지죠.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5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요 흐름은요. 한번 이해를 제대로 하시면서 얘를 계속 반복하시면 저절로 내게 되어버립니다. 굳이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흐름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능조소득과 유효조소득입니다. 그러면 가능조소득과 유효조소득입니다. 그러면 조소득은요, 쉬운 말로 총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총수익과 유효총수익입니다. 종류가 2가지죠. 그러면 이제 가능과 유효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이 차이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임대주택을 지어서요. 4층 건물인데요. 각 층마다 3세대씩 거주합니다. 총 몇 세대? 12세대죠. 그러면 자, 1층부터 4층까지 임대료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이제 각 세대마다 1년 동안에 임대료 수익이 1,000만 원씩 들어온대. 1,000만 원. 그러면 12세대 곱하기 1,000만 원 되면 얼마가 나와요? 1억 2천만 원이죠. 따라서 이 첫 번째 총 얼마가 들어와? 1억 2천. 얘가 바로 가능한 총수익입니다. 가능한 총수익은 1억 2천이다. 이제 가능한 총수익 개념 아시겠죠? 다음에 공실과 불량부채를 뺍니다. 빼자. 공실과 불량부채. 그럼 이제 공실이 뭡니까? 공실은 아시잖아요. 자, 요 그림 보시면서 자, 이걸 전부 다 임대를 하는데 하필이면 4층 끄트머리 요 세대는요 1년 동안 공실이야. 세가 안 나가요. 그러면 공실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이때 공실 1,000만 원은 수입으로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공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는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겠네. 수입이 아니니까 빼야 됩니다. 공실이 얼마? 1,000만 원. 수입이 아니에요. 다음에 불량부채는요. 불량부채. 얘는 쉬운 말로 밀린 집세. 밀린 집세.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세대가 임대는 되었는데 6개월치 집세는 잘 내다가 절반. 나머지 6개월 절반은요. 집세를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집세가 밀렸습니다. 절반이 밀렸죠. 얼마? 500만 원입니다. 얘도 수입으로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수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빼야 됩니다. 밀린 집세가 얼마? 500입니다. 그래서 공실이 1,000만 원. 자, 집세 밀린 것 불량부채가 500이다. 합해서 얼마? 1,500만 원은 수입이 아니다. 빼는 겁니다. 얼마? 1,500입니다. 다음에 기타 소득은 더하자. 기타. 자, 기타는요. 자, 얘가 임대주택이죠. 주된 목적이 뭐지? 임대. 이 목적이 아닌 나머지 기타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 앞에다가 이만큼 자판기를 설치했대. 자판기는 수입이 생기잖아요. 자판기 수입이 1년치 얼마? 500만 원 잡을게요. 얘가 뭡니까? 기타 수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니까 총 얼마가 나온다? 1억 1,000이죠. 1억 1,000만원입니다. 1억 1,000만원. 얘가 유효한 총수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총수익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총수익에서 공실, 불량부채 빼고 계속 더하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총수익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얼마? 1억 1,000입니다. 이제 가능과 유효 차이점 아시겠죠? 다음에 요까지가 총수익인데, 자, 이제부터 빼는 거 몇 개? 3개 빼죠. 3개 뺀다. 처음에 경비 빼죠. 두 번째 뭘 뺀다? 은행에 빚 갚아요. 빚 갚자. 세 번째 세금 내죠. 세금 낸다. 따라서 총수익에서 빼는 건 무조건 3가지입니다.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그래서 총수익에서 경비 빼자. 경비 빼면 뭐? 순수익입니다. 경비 빼면 순수익, 경비 빼면 순이 나와요. 다음에 은행에 빚 갚자. 은행에 빚 갚으니까 뭐지? 세전. 세전이 나고요. 아직 세금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세금 내자. 세금 내니까 최종적으로 세후 수익이 나오잖아요. 세후 현금 수지. 그러니까 얘가 최종적인 투자자의 몫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현금 수지는요, 총수익에서 뭘 빼?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차례대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수익입니다. 은행에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흐름을요, 오늘을 보내면서, 자, 퇴근길에 전철에서, 저녁에 밥 먹으면서 계속 얘를요, 계속 중얼중얼 반복하세요. 반복하세요. 총수익에서 빼는 거 3가지가 뭐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계속 반복하세요. 계속 반복하시면요, 그냥 습관이 되어버려요. 입에 착 붙어버립니다.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반복하시면요, 입에 착 달라붙거든요. 계속 중얼중얼 하세요. 그래서 유효 총수익에서 이제 영업 경비를 빼자. 다른 말로 운영 경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임대건물을 운영하게 되면 어떤 경비가 들어가죠? 대표적인 게 관리비. 관리비 내잖아요. 또 보험료 들어가죠. 뭐 수수료, 전기료, 재산자료 내죠. 등등등. 이렇게 되면 모두가 운영 경비가 되고요. 그래서 1년치 경비, 항상 기존은 1년치예요. 자, 1년치 경비가 7천만 원 잡을게요. 경비가 7천만 원. 5천만 원 잡을까요? 경비 얼마 잡지? 1억 1천에서 한 4천만 원 잡죠. 자, 경비가 4천이니까 이제 총수익에서 경비 빼니까 비용이잖아요. 순수익이 얼마? 7천만 원. 여기까지가 순수익입니다. 자, 이제 순수익에서 은행에 빚 갚자. 자, 이때 부채 세비세금은 똑같은 말로 얘가 바로 원리금 상환액이죠. 이꼴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은행에 융자받은 게 있잖아요. 대출받은 거. 그러면 이 대출받은 거 1년 동안 갚는 원리금을 말해요. 원리금. 얘를 알기 쉽게 1,000만 원 잡을게요. 1년 동안 갚는 빚이, 원리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6천만 원이죠. 얘가 이제 세전 현금 수지가 돼요. 세전이기 때문에 아직 세금 안 냈잖아요. 이럴 때 세금 내자, 소득세. 세금을 편하게 500 잡을게요. 500만 원인데. 최종적으로 세후 수익이죠. 세후 현금 수지가 5,500만 원이 된다. 얘를 내가 전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영업 수지는요,
총수익에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수익에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지, 순서 바꾸면 큰일 나요. 어떻게?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지, 경비 빼고 세금 내고 빚 갚는다 바꾸면 큰일 납니다. 엉터리예요. 항상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럼 왜 숫자를 넣었을까요? 숫자를 넣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쉽잖아요. 그걸 떠나서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일일이 숫자를 주면서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언제나 A급입니다. 이 계산 문제는요, 어떻게? 자,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시오, 요거. 요 계산 문제. 숫자 많이 주겠네요. 다음에는 숫자를 요만큼만 주게 되면 뭘 구하지? 순수익이죠. 요 계산 문제. 숫자를 이만큼 주고 순수익 구하시오. 숫자를 전부 다 주면서 세후 현금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요거. 계산 문제 항상 A급입니다. 여러분 입장은 얘가 낫겠네. 왜? 계산이 짧으니까. 그런데 출제자들은 긴 걸 좋아해요. 왜? 여러분들 시험 빼뜨려 먹으려고. 출제자들은요, 이걸 다 복잡하게 주면서 얘를 구하셔. 얘가 언제나 A급이거든요. 갖고 놀아야 됩니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 풀어서 숙달해서 속도가. 계산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흐름에서 특히 계산 문제 A급이 세후 현금 수지와 순영업 소득, 그런 계산 문제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이제 숫자가 안 들어가면 이론 문제가 되고요. 그럼 계산 문제건 이론 문제건 중요한 것은 영업 경비가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영업 경비. 다음에는요, 소득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는데 영업 경비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득세도 확실히 짚고 넘어야 됩니다. 자, 영업 경비를 봅니다. 영업 경비. 여기 뭐라고 했죠? 이걸 운영하는데 관리비 내지, 재산세 내고, 보험료 내고, 또는 전기료, 수도료 등등입니다. 그래서 영업 경비는요, 일단 잠시 책을 봐요. 책을 보시면. 자, 책을 보시면 201페이지입니다. 자, 201페이지 보시면, 첫 줄, 동그라미 5번이 있죠. 영업 경비. 5번 동그라미. 내려가서요, 맨 밑에 동그라미 9번 있죠. 9번 동그라미. 얘가 뭡니까? 영업 경비하고 소득세하고요. 5번하고 9번하고요.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영업 경비는요, 첫 줄, 대상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관리비죠. 수수료, 재산세, 보험료, 광고비, 전기료, 전화료, 재산세 등. 재산세가 2번 들어갔네. 자, 해서 이런 것들은 모두가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 상식이죠.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 박스 보시면요, 박스 보시면 1번 포함되는 거, 2번요 포함 안 되는 거. 포함되는 거는 상식입니다. 유지비, 관리비, 재산세, 보험료, 광고비, 전기세, 전화료. 자, 하나만 조심하세요. 세 번째 단어, 재산세 동그라미. 재산세는 운영하는데 전세세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는요, 영업경비에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거. 공실과 대손 충당금, 부채 서비스세, 취득세, 소득세, 자본이득세, 감가상각비, 소유자 급여, 개인적 업무비 되게 많네요. 그래서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지금 단어가 한 7개, 8개 나와 있죠. 많은데 다 빼버리고요. 똑부러지게 잘 나오는 것만 체크하자 해서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첫 번째가 공실과 불량부채.
두 번째, 부채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 소득세. 네 번째요, 감가상각비입니다. 포함되지 않더라. 하나씩 봐요. 자,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죠? 영어 경비교고. 예를 보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공실과 블록머처는 앞에서 뺐잖아, 앞에서. 앞에서 빼는 거니까 당연히 포함 안 되겠지. 당연하죠. 다음에, 부채 세비세는요, 뒤에서 빼잖아, 뒤에서. 뒤에서 빼니까 당연히 포함될 수가 없지. 세 번째, 소득세는요, 맨 밑에서 빼지. 그러니까 당연히 경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감가상각비는요, 나중에 소득세 구할 때 여기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가상각비도 소득세 구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경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2월 중순입니다. 2월 중순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1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이제 한 달 반, 딱 한 달 반 지났잖아요. 한 달 반 정도 공부하니까 거의 한 바퀴가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전 과목을 한 달 반 정도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필요죠. 이 중개사 공부가 어떻더라 느꼈었잖아요. 한 번쯤 여러분 이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반 동안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면서 공부하는 소감이요.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아니면 힘이 들어요? 공부가 재미있어요?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게시판 글에 보니까 전부 다 힘들다고 난리야 그냥. 그러나 이왕 시작했다면 이 공부를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왜? 힘들면요 같은 공부도요 재미있게 하는 거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차이가 나거든. 똑같은 공부인데 힘들다고 생각하면요 집중이 안 돼. 또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정답은요 스트레스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요 몸에 나쁜 스트레스가 있어요. 좋은 스트레스를요 유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유 스트레스. 다음에 나쁜 스트레스는요 디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유 스트레스는요 좋은 스트레스니까 긍정적입니다. 디 스트레스는요 나빠요. 나쁘니까 부정적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스트레스는 이제 얘를 말해요. 디스트레스. 공부를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디스트레스예요. 공부가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은 유 스트레스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손흥민이지만은요 옛날에는 그 축구 유럽 프리미어 리그 있잖아요. 최고였던 선수가 박지성 선수이죠. 박지성. 박지성 선수는요 그 당시에 바로 유 스트레스의 대가입니다. 아주 긍정기를 타고났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뭐냐면요. 자, 유럽 프리미어 리그 같으면 진짜 빅게임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느 경기장에서 드디어 박지성 팀하고 다른 팀이 붙어요. 아주 중요한 일절입니다. 보통 이 선수들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가 경기를 시작할 때 이 시합장에 탁 입장하잖아요. 그때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선수들은 입장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 이야,
오늘 우리 팀이 지면 어떡하지? 압박을 받아요. 야, 오늘 내가 달리다가 넘어져서 부상당하면 게임 아웃이지. 다치잖아요. 다치면 어떡하지? 처음에 다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박지성 선수만큼은 예배다. 예배예요. 예. 거꾸로 입장할 때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런 생각합니다. 야, 이 경기를 보려고 이 수천 명이나 전국에 이 수천만 명들 많은 사람들이 경기의 성부를 떠나서 전부 다 즐기려고 온 거다. 그러니까 성부를 떠나서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주자. 아주 긍정 마인드입니다. 멋지잖아요. 이거 바로 이유 스트레스예요. 오래도 했지만 이런 분도 계십니다. 뭐냐면요. 공인중개사를요. 1년 만에 동착해 가신 분이 계십니다. 성은 김씨인데요. 이분은 딱 1년만 공부하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의고사를 1년 동안 치게 되면 거의 1, 2등을 양보를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탑을 유지합니다. 1, 2등 유지합니다. 그걸 떠나서요. 하면 당연히 합격해야 되겠지. 이번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합격한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학원 원장이었거든요. 저를 찾아와서 원장님 오늘 제가 원장한테 꼭 밥을 사드려야 된다. 저는 거절했는데 억지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이제 곰탕을 먹으면서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합격한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원래 얻었다. 뭐냐면요. 마침 이분은요. 중2가 돼요. 중2.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골치 덤벙이거든요. 골치 아프대요. 공부를 너무 못하고요. 꼴찌에서 늘 헤매고 농지만 쳐요. 근데 이분이 중개사를 공부하면서 주말만 되면요. 이 애를 데리고 같이 데리고 도서관에 같이 갔대요. 주말 되면요. 항상 아버지는 공인중개사 공부, 아들은 독서를 하고 또 중학교 공부를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아빠를 닮아가는 거야. 그 농땡이가요. 어느새 도산에 흠뻑 빠져가지고 공부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1년 만에 본인은 고득점을 동착하고 아들은 꼴찌에서 1년 만에 그대로 전교 2등을 했대요. 이게 너무 값지대요. 그래서 원장님, 저 합격을 떠나서 제 공부 하나 때문에 우리 애가 전교 2등을 하고 집안이 너무 좋아졌다면서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게 되면요. 어떤 스트레스, 긍정적인 유스트레스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요? 힘들어요? 이제 재미있다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제가 꼭 강요하는 것 같지만은요. 어쨌건 공부는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시험을 쳐야 되겠지. 피할 수 없으면 적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피할 수 없는 이 시험, 이왕이면 힘들어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하세요. 즐기면서. 예.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소감 어떠세요? 물어봤더니 이제 재미있대. 뭐가요? 공부하는 소감이. 공부하는 소감이죠. 암기껏. 그래서 공부하는 소감입니다. 해서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공부소감. 바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소감. 경비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경비는 중요하고요. 공부소감. 다음에 소득세는 좀 복잡한데 한꺼번에 얘만 남았거든요. 얘는요, 언제, 지금 그거까지 아니기 때문에 얘만 3월달 들어가세요. 따로 이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얘도 한번 설명 들으면요. 쉽게 따라옵니다. 그죠? 소득세는요. 3월달, 4월달에 설명을 드리면서 완성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가 영업수지가 됩니다. 영업수지.
자, 추가적으로 굵은 제목을 보자. 제목. 보시면서 이제 차이점 볼까요? 가능 조소득과 유효 조소득은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 있다 없다? 참고로 같아지려면요, 얘가 0이 되고 0이 되면 같아지겠지. 아니면 같은 금액이면 더하고 빼는 거니까 같아지겠지. 결론은 같을 수 있죠. 왜? 공실이 없다 0이다. 기타 소도 없다 0이면요 양도는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질문까지도 이해하시고요. 이어서 유효 조소득과 순용 소득은 같을 수 있다 없다? 같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이때 또 따져볼까요? 영업 경비가 0이 되면 같아지겠네. 경비가 0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잖아. 어떻게 관리비 안 내고 운영합니까? 관리비 들어가지. 세금 내야 되겠지. 수대로 전기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비는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요 같을 수가 없다. 같을 수 없다. 뭐가 더 크지? 유효 총수익이 더 크잖아요. 유효 조소득이. 다음에 세 번째, 순영업 소득과 세전은요 같을 수가 있다 없다? 또 0을 넣어볼까요? 부채 소비세액이 0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어느 것도 안 빌려서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0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같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전과 세원은요 같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같을 수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세금도요. 자, 흑자가 나면 세금 내잖아요. 적자가 나면 세금을 환급받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낼 수도 있고 환급받을 수도 있고 그 중간에 0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세금도 0이 가능합니다. 저도 세금 안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양도는 같아지겠네. 되시겠죠? 따라서 자, 전 차림 중에서 같을 수가 없는 단어는 뭐하고 뭐? 유효 조소득과 순영업 소득은 경비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같을 수가 없더라 까지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영업시험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번 나왔지? 16번이요. 16번. 다음에 지분복기액은요 딸랑 한 번 나와서 종합 문제가. 그래서 가볍게 봅니다. 지분복기액은 또 간단해요. 얘는 처분할 때니까 팔 때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 가격이에요. 매도 가격. 이제 강의부터 그대로 보세요. 매도 가격. 자, 예상 매도 가격에서 이제부터 강의부터 보게 되면 빼는 거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잖아. 세 개. 똑같아요. 뭐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빼는 거 세 가지. 뭐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경비 빼자. 매도 경비. 그럼 순 나오죠. 순 매도 가격. 순 매도 가격. 다음 빚값자. 은행이 빚 갚는 게 처분할 적에는요. 바로 미상한 저당 잔금이죠. 미상한 저당 잔금입니다. 빚 갚으니까 세전이 나와요. 세전 지분복귀. 마지막으로 세금 내자. 자, 처분할 때는 뭘 내지? 양도소득세. 다른 말로 자본이득세가 돼요. 또는 양도소득세를 말해요. 자본이득세. 또는 양도세를 빼니까 바로 세후 지분복귀액이다. 얘가 최종적인 투자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복귀액은 빼는 게 세 가지야.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원리가 똑같습니다.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또 잘 묻는 것이 이렇게 빼는 거 빈괄호, 빼는 거 빈괄호. 다음 중에서 자, 단어를 찾아라. 거저먹기지. 얼마나 쉬운 겁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빼는 거 빈괄호, 또 빼는 거 빈괄호, 빈괄호. 들어갈 단어 찾아라. 문제가 얼마나 쉬운 겁니까? 여기까지가 현금 수지의 적정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는요,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203페이지 보시면 네모 3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지금부터 공식이 무진장 나옵니다. 정말 복잡해요. 투자 분석 기법은 한 장 넘겼더니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자, 괄호 2번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그러면 두 장을 넘겼더니 208페이지. 208페이지. 네모 3번 오림셈법. 그럼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내용 박스에 공식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전부 다 암기해야 됩니다. 달달달 암기해야 됩니다. 또 한 장 넘겼더니 네모 4번 비율 분석법. 또 네모 박스 많죠. 공식 많잖아요. 지금부터는 공식 투성이야. 암기 투성입니다. 그것도 마치 3, 3은 9, 5, 4, 20, 9구단처럼 이 공식이 바로 툭툭 나야 됩니다. 그게 뭐였지 하면 시험은 땡입니다. 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9구단처럼요. 그래서 이 파트는요, 상당한 암기력이 요구됩니다. 예, 암기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일단 세 개 했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합쳐서 공식이 약 2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대로 암기해야 됩니다. 자, 암기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단은요, 지금 파트는요, 단계적으로 공부합니다. 암기가 필요하면요, 지금부터 억지로 암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암기로 타이밍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자, 1월 2월 과정은요, 204페이지 보시면서, 거래 2번 있죠. 할인 현금 수준서법. 얘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할인 현금 수준서법은 종류가 기억번, 순경가법, NPV. 자, 약어 NPV 동그라미. 우리 시험은요, NPV를 그대로 묻습니다. 약어로. 하게 되면 순형가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한 장 넘겼어요. 206페이지. 동그라미 3번. 수익성 지수법. 약어 PI 동그라미. PI는 수익성 지수를 가리킵니다. 동그라미 4번요. 내부 순율법. 약어 동그라미 하세요. IRR 동그라미. IRR 내부 순율입니다. 이 세 가지를 충분히 이해하자. 빈출입니다. 자, 지금부터 할인 현금 수준서법을 정리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요, 강의 노트 뒷페이지 오셨는데, 뒷페이지 강의 노트 봅니다. 자, 할인 현금 수준서법입니다. 자, 먼저 현금 수지 나왔잖아요. 현금 수지. 얘가 뭐지? 앞에서 영어 수지와 지분 복귀. 그래서 이제 현금 수지는요, 항상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맨 마지막이 뭐지? 세후 현금 수지. 그래서 이때는요, 주로 항상 세후를 말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항상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세후 기준입니다. 세후. 이것을 할인했죠. 자, 이제 학교에서 할인자가 많이 나와요. 할인자가 나오면요. 할인자가 붙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해석하자. 할인시킨다 이꼴 현가화시킨다. 못 박아버리세요.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계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면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이것을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이 말은 똑같은 말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불러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항상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는 겁니다.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게 되면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겁니다. 즉 현재 가치로 만드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얘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먼저
강의 노트 보시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 순형가법. 자, 순형가법. 순형가를 약어로 MPV죠. 약어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수위성 지수법입니다. 수익성 지수를 약어로 PI라고 불러요. PI. 약어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내부 승률법입니다. 내부 승률을 약어로 IRR이다 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비교하면 공부가 수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할인, 현금, 수증섭이다. 현금 수지를 현재 가치로 할인시킨데 이것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땅이 있어요. 자, 이 땅에다가 빌라를 짓자. 자, 이 땅에다가 빌라 지어서 분양해서 팔아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빌라를 짓게 되면요, 처음에 공사를 착수하면요, 공사비가 들어가죠. 공사비. 처음에 착공하면 공사비가 20% 들어갔대. 한 달 지나서 공사비가 또 10% 들어가고, 또 20일 지나서 또 공사비 10% 들어가고요. 이렇게 단계대로 공사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공사가 완공이 되었다. 완공. 공사가 끝났습니다. 100%.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공사비. 얘가 이제 공사비가 지출이 되었다. 비용이 계속 지출이 되죠. 정반대로 수입이 들어와. 처음에 분양하면 계약금 받죠. 계약금 10% 받고요. 두 달 지나서 중도금 또 20% 받고, 또 중도금 20% 받고, 또 중도금 받고, 나머지 잔금을 30% 받으면서 모든 걸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들어오고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현금수지. 바로 현금수지가 돼요. 그러면 이 자체로는요, 돈이 자 계속 들어오고 빠져나가니까 한눈에 비교가 안 돼요. 안 되니까 모든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시키자. 이것을 모두 현재 가치로 할인시키자. 현가화시키자. 모든 비용 지출 흐름도요, 현재 가치로 할인시키자. 전부 다 현재 가치로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공사비의 모든 현재 가치가 10억이다. 10억이다. 이거 뭡니까? 비용현가입니다. 비용현가. 모든 비용의 현재 가치입니다. 10억. 다음에 모든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니까 모든 수익의 현재 가치는 12억이다. 얘가 뭐죠? 수익현가입니다. 수익현가. 그럼 한눈에 비교되죠? 현재 가치 따지니까 비용이 10억, 수익은 12억. 수익이 많잖아요. 빌라 짓는다, 안 짓는다. 얼른 지어야지. 2억 남으니까. 이렇게 현재 가치를 비교하니까 만약 비용은 10억인데 수익이 현재 가치가 12억이 아니고 만약 8억이라면, 자, 8억이라면 비용보다 수입이 작잖아요. 이러면 빌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모든 현금을 현재 가치로 놓고 할인해서 비교하니까 한눈에 투자한다, 한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얘가 바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모든 수익과 비용의 현재 가치를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비교하자. 이런 방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이제부터 각각 수능가가 뭐냐, 수익성지수가 뭐냐, 내부수익이 뭐냐 하나씩 보겠는데 하나씩 보자면 먼저 수능가가 뭡니까? MPV. 자, 수능가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세요. 쉽게. 어떻게 쉽게 이해하지? 자, 이것들을 보셨죠?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요. 총비용을 빼게 되면 이꼴 순수익이 나오잖아요. 이건 다들 아는 거지. 그래서 총수익이 100원인데 총비용이 60원이면 빼니까 순수익은 얼마? 40원이다. 다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 맞죠? 그래서 총수익 빼기 총비용은 순수익이다. 여기다가 현가점을 집어넣죠. 현가점을 집어넣죠. 이래도 똑같은 말입니다. 총수익 현가 빼기 총비용 현가는 순수익 현가, 줄여서 뭐지? 순현가. 간단하죠? 순현가는요, 총수익 현가 빼기 총비용 현가가 순현가입니다. 그래서 순현가는 이제 쉽게 알았네. 뭐지? 수익 현가 빼기 비용 현가잖아요. 얘가 순현가 MPV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빼면 뭐지? 빼면 뭐지? 순현가. 빼면 순현가.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죠? 나누기 되어 있죠. 수익현가 나누기 비용현가입니다. 수익현가 빼기가 아니고 수익현가 분자분 나누기 비용현가예요. 자, 빼면 순현가, 분자분모 나누면 수익성지수가 돼요. 나누면 수익성지수. 세 번째, 각해 만들어요. 이꼴. 예. 각해 만들자. 수익현가와 비용현가를 이꼴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수익현가, 비용현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이에 두고 빼면 순현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입니다. 각해 만들면. 간단하죠? 수익현가, 비용현가를 사이에 두고 빼면 순현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 빼면 순현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입니다. 하나씩 봐요. 자, 앞에서요. 빌라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수익현가 얼마? 12억. 비용현가 얼마? 10억. 그래서 12억에서 10억 빼니까 순수현가 얼마? 2억. 얘가 뭐죠? 플러스죠. 수익이 2억 생겼잖아요. 그러면 빌라 투자한다. 따라서 순현가는요, 플러스 1대 투자 결정이다. 네모되어 있죠, 네모. 그래서 무엇보다 클 때 요 네모가요, 0보다 커야 됩니다. 0. 즉, 플러스 1대 수익이 나잖아요. 만약. 수익이 12억이 아니고 8억이네, 8억. 8억이네, 8억. 그럼 수익 현가가 8억이네, 8억. 비용은 10억이잖아요. 이렇게 빼게 되면, 순현가는 마이너스 2억이죠. 1이면 손해가 났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면 투자 안 한다. 결론, 순현가는 0보다 커야 됩니다. 플러스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클 때 투자 결정입니다.
다음에 수익성지수는요, 나누기죠. 나누기. 그럼 다시 수익형가 12억, 비용은 10억이다. 수익형가 12억, 비용은 얼마? 10억이다. 요거 암산되죠? 이러니까 얼마 되지? 1.2. 1.2.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수익이 20% 많다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분자 분모 기준은요, 항상 1입니다. 1. 1이다. 네모에다 1을 적어주고. 따라서 분자 분모 기준은 1이 되고요. 1보다 클 때 투자 결직입니다. 1보다 클 때 수익이 많다는 말입니다. 만약 8억이다. 8억. 수익이 8억이면요. 비용이 10억이잖아요. 이러면 10분의 8이죠. 0.8이 나와요. 1이면 투자 안 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수익성지수는 1보다 작으면 투자 안 해요. 마지막으로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각해 만들죠. 각해. 각해 만드는 할인율이다. 얘가 바로 내부 수익률인데요. 이 말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것도 쉽게 생각하세요.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주식 해보시죠. 주식. 자, 주식 투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치 주식을 샀어요. 자, 장이 좋아서 한 달 뒤에 1,000만 원씩 샀는데 1,200에 팔았대. 좋네요. 자, 수익률 몇 프로? 20%. 그래서 만약 주식을 1,000만 원 사서 만약 1,200에 판다면 얘가 바로 예상 수익률이죠. 얘가 바로 예상 수익률. 얘가 다른 말로 기대 수익률. 얘가 바로 IRR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예상 수익과 똑같단 말입니다. 따라서 내부 수익률 이꼴 기대 수익률 이꼴 예상 수익률 이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가 같아지는 차이가 몇 프로? 20% 차이입니다. 그래서 빌라를 넣게 되면 빌라 비용 얼마? 10억. 수익형가 얼마? 12억. 그러니까 이제 빌라 비용이 얼마? 10억. 빌라 수익은 12억이잖아요. 답이 나왔죠. 10억 주고 지었는데 10억이 팔게 되면 수익 몇 프로? 20%. 얘가 바로 같아지는 차이잖아요. 얘가 바로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 따라서 내부 수익률은 쉬운 말로 이꼴 기대 수익률 같은 말이 되고 이꼴 예상 수익률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죠? 지난주. 항상 기대 수익은 무엇과 비교하더라? 네모. 바로 요거, 네모는 요거 수익률입니다. 항상 요거는 작아야 되겠지. 요거는 작아야 돼. 내부 수익률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비교합니다. 비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자, 순형가, 수익성지수, 내부 수익률은요, 똑같은 단어가 두 개야. 수익형가, 비용형가. 빼면 뭐? 순형가. 나누기 하면 수익성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 반복합니다. 빼면 뭐? 순형가. 순형가는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나누면 뭐지? 수익성지수. 얘는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 뭐보다 클 때? 요술보다 클 때 투자 결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의 내용입니다. 자, 교재 체크합니다. 교재 확인할게요. 204페이지. 자, 먼저 할인현금법의 동그라미 1번 개념. 개념은요, 한둘 밑줄 하세요. 장래 예상 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이를 서로 비교해서 투자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종류는요, 기업번, 순형가법은 NPV죠. 그러면 A번, E는요, 박스 보니까 뭐지? 순형가 이꼴 수익형가 빼기 비용형가잖아요. 이미 공부했고. B번요, 의사결정. 의사결정은요, 가번, 나번 있죠. 가번은요, 상호
독립적이면 이겁니다. 상호 독립은요, 한 건일 때. 비번요, 상호 배타적이면 여러 건일 때. 한 개면 상호 독립, 여러 개면 상호 배타적입니다. 그러면 한 개면요, 이거지. 수능가는 0보다 클 때. 따라서 상호 독립적 한 개 아니면요, 수능가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폴리시면 투자 결정하고요. 나아번요, 상호 배타적이면 여러 개죠. 순효과가 여러 개면요, 밑줄합니다. 그 중에서 순효과가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합니다. 여러 개면 가장 큰 순효과를 선택하자. 근데 우리 시험은요, 항상 0보다 큰 걸 물어요. 0보다 클 때 투자 결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럼 3번. 수익성 지수는 PI가 되고요. 자, 그러면, 첫 준비자입니다. 현금 수익 현가를 현금 유출 현가로 나눈 값이다 해서 박스 보게 되면 수익성 지수 이꼴 수익 현가 분자분모 나누기 비용 현가잖아요. 수익 현가 나누기 비용 현가다. 따라서 니은번 의사결정 기준은요, 가번 상호 독립적이면 투자는 한계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 결정이고요. 나번요, 상호 배타지면 여러 개죠. 여러 개라면 수익성 중 가장 큰 쪽을 선택하면 되겠네. 일단 항상 기준은 뭐였지? 1보다 클 때 투자 결정입니다. 4번요. 내부 수익률은 IRR인데요. 기업번 의 보시면요, 내부 수익률이란 밑줄 하세요. 예상된 수익 현가와 비용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밑줄. 또 밑줄 하세요. 같은 말로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니은번 의사결정은요, A번 상호 독립적이면 밑줄입니다. 내부 수익률이 요거보다 클 때 투자를 선택하고요. B번 상호 배타적이면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 여러 개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걸 선택하면 되겠네. 자, 이상으로 세 가지 보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모 3번 어림셈법 공식 엄청 많잖아요. 또 한 장 넘겼더니 네모 4번 비율분수법 공식이 엄청 많잖아요. 어림셈법과 비율분수법은요, 지금 암기하면요, 결국은 다 까먹어요. 암기 하나마나. 그래서 얘도요, 원리만 알게 되면 암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제가 비교해서 정리하고 암기했듯이 어림셈법과 비율분수법은요, 굳이 이럴 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머리만 헷갈려버리고 또 암기도 안 되고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림셈법과 비율분수법은요, 3월달 4때 모아가지고 제가 쉽게 한꺼번에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 및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투자는 마치겠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교재 222페이지죠. 부동산 금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